한국이 구입하기로 한 F-35 전투기는 마하 1.6까지 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로 현재까지 나온 전투기 중 최첨단인 5세대에 해당한다. 미국의 프렛 앤드 휘트니사가 엔진을 만들고 록히드 마틴이 최종 조립한다. 여러 국가가 F-35의 매력을 느껴 구입을 희망하면서도 값이 비싼 데다 혈함이 있다는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와 구매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F-35를 둘러싼 논란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F-35는 장점인 스텔스 기능을 제외하면 엔진이 한개이고 한국 공군 최신 전투기인 F-15K에 비해 최고 속도도 낮다. 더욱이 정부는 F-35를 도입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레이더 냉각 기술, 연료 탱크, 엔진 화재를 진화하는 기술 을 포함한 17가지 핵심 기술을 이전받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200여 가지의 기술도 제공받지만 정작 핵심으로 꼽혔던 스텔스 기술은 제외됐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나온다. 군사 전문지 IHS 제인스 디펜스도 F-35 전투기는 강력한 스텔스 전자전 능력을 갖춰 전쟁 초기 공중전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단거리 공격이나 일상 정찰 같은 활동에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비싸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방부는 올 7월 비행 중이던 F-35 전투기 뒷부분에서 불이나 조종사가 전투기를 포기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자국군이 보유한 전체 97대의 엔진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기술력을 뽐내기 위해서 세계 3대 에어쇼로 손꼽히는 영국 판보로 국제에어쇼에도 참가하기로 했다가 불참했다. 화재 사고 이전에도 해병대가 보유한 F-35B 전투기 엔진에서 기름 누출 사고가 일어나 역시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 이밖에 운영 소프트웨어 문제나 동체 밀면과 내부에서 칸막이 균열이 발생하기도 해 해병대는 내년부터 실전 배치기로 했던 계획을 보류했다. 5세대 전투기 중 가장 최신의 기종으로 F-22 랩터와 F-35 등이 있다. 특히 F-22 랩터는 장소, 시간, 전투 성격과는 상관없이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탄생했는데 공대지 능력까지 갖춰 록히드 마틴의 F-16, 페어차일드, A-10, 보잉의 F-15, F-A-18 같은 4세대 기종들이 나눠 하던 일을 단독 수행할 수 있다. 또 군사강국은 스텔스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무인기 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강대국들은 이미 무인기인 드론을 사용하고 있고 사람이 직접 탑승해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인 전투기 개발에도 착수했다. 미국은 공격용과 정찰용을 합쳐 세계 최대인 7,500대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고 보잉사가 지난해 6세대 전투기 F/A-XX 개념도를 공개하고 전투기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러시아도 인공지능으로 무인 조정이 가능하고 공격 기능을 갖춘 6세대 무인항공기 개발 프로젝트를 지난해 가동했다. 미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 F-35와 마찬가지로 5세대 전투기인 F-21을 합해 모두 3200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가격 상승 때문에 현재 예상 도입 물량이 2600여 대로 줄어든 상태다. F-22는 대당 1억 9천만 달러, F-35는 1억 1천만 달러로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F-35 도입 규모를 더 축소해야 한다거나 아예 F-35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성능이 더 좋은 전투기를 새로 개발하자는 극단적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캐나다, 일본 등도 40대에서 75대까지 F-35를 사기로 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일본의 경우 2012년부터 10대를 구매했고 내년에 6대를 추가로 들여오기 위해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구매 비용을 배정한 상태다. 이밖에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과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 군사강국들도 잠재적 수요 국가로 예상된다. F-22 전투기가 이날 성남기지에서 시범 비행한 것은 서울국제항공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다. 이 전투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참가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로 긴장이 고조된 올가을의 비행은 과거와 달랐다. F-22의 강력한 전투력 때문이었다. 최고 속도가 음속의 2.25배이고 마하 1.8의 초음속으로 계속 비행할 수 있는 고성능 전투기인 F-22는 전 세계 어떤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여도 이긴다는 평가다. 1m 크기의 물체를 400km 밖에서 찾아내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대전권에 떠 있으면서 평양 상공에 있는 북한 전투기를 탐지해 요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가 하면 적기의 레이더엔 구슬 크기의 물체로 나타나 육안으로 보기 전까지는 존재를 알 수가 없다. 최첨단 스텔스 기능이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랩터는 북한 상공을 침투해 정밀 타격 임무를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진짜 전투력은 F-22의 데이터 융합과 통신 체계다. 레이더 등 각종 탐지 장치가 표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정보를 초당 기가바이트로 다른 F-22와 주고받는다. F-22 편대가 전투 상황을 완벽하게 공유해 한 몸처럼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행 임무를 마친 F-22 전투기는 활주로 옆에 주기장에 다른 전투기들과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랩터 2대와 F-35 2대 등이었다. F-35는 이날 시범 비행을 하지 않았지만 F-22의 동생뻘이다. 미 의회가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라는 주문에 따라 F-22를 개발한 뒤 그 기술을 모아 좀 더 작게 만든 게 F-35다. F-35는 F-22보다 기체가 작고 기동성은 떨어지지만 역시 스텔스형 5세대 전투기다. 큰 기체가 레이더상에는 골프공 크기로 인식된다. 따라서 F-35 또한 북한의 레이더망 사이로 침투해 지상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국 공군에는 내년부터 이 전투기가 들어온다. 유사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의 핵심 수단이다. F-35가 북한 상공에 떠서 미사일이나 유도폭탄으로 북한군 탄도미사일을 직접 파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전시회에서 눈에 띈 것은 한국이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장치였다.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리더, 전투기용 임무 컴퓨터 등이다.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해 한국의 개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지만 이미 완성 단계에 왔다. AESA 레이더는 1000개 이상의 안테나 모듈을 촘촘히 장치해 각각의 안테나에서 전자빔을 쏘아 적기를 탐지하고 이를 컴퓨터로 자동으로 종합해 분석하는 첨단 레이더다. 국방과학연구소 개발 담당자는 현재 F-35에 장착된 AESA 레이더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발했다며 조만간 이스라엘에서 실전적 검증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산 무기로는 ADD가 개발한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국내 방산업체가 생산한 소형 활강유도 폭탄의 눈길이 갔다. 국방부 지시로 ADD가 비밀리에 개발한 전술지대지 미사일은 북한 장사정포의 갱도 진지를 정밀 파괴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 북한이 유사시 남한에 보복하기 위해 수도권을 향해 장사정포를 쏘면 우리 군은 즉각 전술지대지 미사일로 장사정포 갱도를 파괴한다. 이 미사일은 갱도를 덮고 있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터지기 때문에 갱도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린다. 또 KGGB는 공군 전투기에 장착돼 투하되는데 이 폭탄에 달린 날개를 이용해 70km를 비행한다. 정확도는 13m 이내다. 업체 관계자는 KGGB에는 날개와 함께 GPS 등 유도장치가 있어 휴전선 넘어 산악 지형을 우회해 북한 장사정포의 갱도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두 가지 무기체계의 장점을 높이 평가해 다량 생산할 계획이다. 북한이 장사정포를 발사하면 단시간 안에 모두 파괴하기 위한 포석이다.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KGGB를 충분히 확보하면 미국이 대북 군사 옵션을 발동할 때 북한의 대남 보복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7일 이번 전시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며 방산기술 강화와 수출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방산업체의 이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지난 20년간 감사원의 주요 업무가 방산 원가 다툼 조사였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방산 비리로 몰았다. 감사원과 검찰을 내세워 방산 비리를 끝없이 조사했지만 원가 부풀리기 외엔 별로 잡은 게 없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과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장성 여럿을 구속시키며 망신을 줬지만 대부분 무죄로 석방됐다. 이 바람에 방위사업청은 사업을 마친 뒤 조사받을 게 겁이 나 안전한 것만 찾는다. 항공산업도 문제다. KF-X는 4.5세대 전투기지만 미중일 러등은 벌써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한국은 방산비리 트라우마로 6세대 전투기의 기반 투자는 물론 개발도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래서야 방산이 육성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리 만무하다. 말로만 방산 육성을